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또 이분 너무나 에너지 넘치시는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자, 언제나 밝은 에너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방송인 박슬기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슬기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뭔가 이 건강에 자신할 수가 없어서 예, 오늘도 좀 질척거릴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더 나은 클리닉의 주치의 선생님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창현 선생님, 김현식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환영하고요. 자,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오늘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이 쉽게 지치고 또 피곤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푹 쉬었는데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는다면 바로 이곳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요? 네, 바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내가 어떡하니. 네. 너무 옛날 사람 티 팍팍 내신다. 이거 요즘 MZ들은 이 노래 모르죠. 전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우리 MZ들도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좀 가운데를 지켜주셔야지. 간 때문이야는 너무 지금 아니 차 둘이도 아니고 차범근 선생님 쪽인데 너무 네. 예. 그럼 뭐 간 때문에 이후에 뭐 네. 후속타가 있나요? 딱히 없네요. 역시 저희 뭐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혹시 선생님들은 뭐 간에 관련된 뭐 CM송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간 때문이야가 마지막이거든요. 다 비슷비슷해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보다 더 잘 맞는 노래가 없어요. 맞아. 자, 이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오늘 TV 홈닥터에서는요, 간 질환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또 예방법까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진짜 간에 관련된 속담도 많잖아요. 너는 간이 작다, 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간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간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합니다. 네. 먼저 포도당의 분해와 저장, 그리고 아미노산과 담즙 합성, 그리고 콜레스테롤 대사, 그리고 독성 물질의 해독과 제거, 노폐물 배설, 그리고 면역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큰일 났네. 왜요? 네. 아니 또 이제 간 하면은 네. 제가 항상 가장 좀 제 장기들 중에 우려하는 친구거든요. 아무래도 좋아하시니까. 네, 또 예. 그것도 좋아하고 아무래도 얘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 뭐 독성 제거도 해야 되고, 맞아. 뭐 스트레스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그게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그래요? 거. 그렇군요. 자, 일단 간에 대한 오늘 우리가 네네. 또 의문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장기 중에 간에 발생하는 질병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급성 간염, 만성 간염, 약균성 간송상,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암, 자가면역성 간질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다. 많다 진짜. 또 간암 정도로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알코올성 간질환? 네. 혹시- 왜요? 알코올성 간질환 괜찮으세요? 알코올성 간질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다행이다. 왜냐면 저는 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해줘야 돼요. 네. 네. 가끔 얘가 좀 힘들어할 때는 있는데 어. 아직 좀 아직은 좀 아이가 살아 있어요. 역시 우리 H.O.T야. 사랑해요. 간이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간에 관련된 질환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데요. 자, 그럼 먼저 간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 어떤 병인가요? 네,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간염이라고 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크게는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독성 간염, 그리고 자가면역 간염, 지방 간염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간염이 무슨 혈액형처럼 뭐 A형, B형, C형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네, 여름에 A형 간염 걸렸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 진짠가요, 여름에? 예, A형 간염은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과는 다르게 오염된 물이나 음식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유행하는 시기는 나라별로 다른데
우리나라는 보통 봄철, 여름철에 유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형 간염이요. 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20대가 뭐 많이 걸리나요? 아,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르신들은 그 공중위생 상황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어릴 때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서 항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오히려. 네. 그리고 나라가 이제 점점 선진화되면서 네. 이렇게 어릴 때 면역을 획득하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에 요즘 젊은 층에서 발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깨끗한 것도 좀 문제가 되네요. 맞아. 저는 아무래도 그거 생각나요. 그 냄비에 네. 그 찌개나 뚝배기 이런 거 끓여가지고 아, 네. 자기 먹던 숟가락으로 이렇게 침 묻은 걸로 하면은 간염 걸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게 혹시 A형 간염 아닌가? 예. A형 간염은 주로 간염자의 대변에 의해서 오염된 물체가 결국은 뭐 이제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식사할 때 전염이 되냐? 아,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쓱쓱 뚝배기를 같이 비벼갖고 니침 내침 섞어갖고 그러면 걸린 거냐? 그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염 바이러스 자체가 생활사가 입으로 들어와서 장이나 이제 간에서 증식을 하게 되고, 그게 담즙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대변으로 나옵니다. 즉, 침으로 분비된다는 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침을 니침 내침 섞는다고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걸렸다면, 식사를 같이 하고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식기를 만졌다던가 테이블을 같이 만졌다던가 그분이 이렇게 오염되게 해놓은 것을 내가 만졌고 그게 또 입으로 안 씻고 들어갔을 때 걸리는 거라서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 손을 잘 씻어야겠네요. 그러네. 응가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다. 네, 꼭 이제 손 위생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세식 변기로 물을 내리면은 네. 그게 이제 많이 날아간다고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바이러스가. 네, 바이러스도 날아간다고 돼 있어서 화장실을 같이 쓰면 이제 또 걸리기 쉽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면 이제 급한 물 내릴 때 뚜껑도 잘 닫고 하는 게 좀 도움이 아니, 그럼 됩니다. 공중 화장실은 뭐 요강을 들고 다녀야 되나 이거? 그러게. 종다리를 갖고 다녀야 돼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상.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보면 이 문구가 많더라고요. 방송국에 가도 항상 이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변기 뚜껑을 꼭 닫고 SBS 화장실에. 맞아요, 맞아요. 나도 봤지. 물을 내리라고 꼭 맞아. 그렇게. 엄청 많이 튄다고 뭐 적외선 카메라를 막 찍은 사진을 찍어서 진짜요? 올려놨어요 거기에. 근데 그 후로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집에서 소변을 보다 보면 이게 제가 소변을 볼 때도 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럴 수 물이. 있죠. 예. 아이고.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발에 이렇게 닿는다는 생각도 들다 보니까 물을 내릴 때 이렇게 대봤거든요, 발을. 일부러. 물이 튀나 안 튀나? 저런저런. 예. 튀더라고요. 임상을 많이 해보시네 집에서. 그럼 왜 하시는 거예요? 튀어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 우습게 볼 일이 네.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몸에만 튀는 게 아니라 네. 뭐 세면대로도 튀고 여러 군데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칫솔로도 튀어요. 맞아요. 그럴 수 칫솔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살균기에 안 들어가 있다라면 튈 수 있죠. 여러 군데로 막 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기를 닫고 물을 내리라는 게 요즘에 좀 정설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A형 간염이 또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B형, C형 간염도 마찬가지인가요? B형, C형은 좀 다르게 혈액이나 체액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경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포옹을 한다든가 입맞춤을 한다든가 식사 정도 하는 것으로는 전염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구나. 아니 저는 사실 임신 경험 있으신 네.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건데 꼭 그렇게 임신 중에 B형 간염 그 검사를 해요. 맞아요. 피검사로.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면은 아이도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B형 간염이 전염이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주 전염 경로가 이제 주상기 모체로부터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게 주 전염 경로입니다. 그 외로는 이제 문신이나 혈액투석 같은 이 혈액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전염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여름에 타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무래도 바늘로 네, 네. 타투할 때 B형이나 C형 간염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다. 그럼 그게 이유가 이제 소독이 그만큼 잘 안 돼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혈액이 이제 아직 확실히 소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네. 이제
비위생적으로 맞아, 하다 맞아.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왜냐면 같아요. 타투 기계를 사람마다 갈아 낄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선생님들이. 요즘 아, MZ 이해가 세대들 쏙쏙 타투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엄청 이것도 좀 많이. 생각하셔야겠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TV 한 예능 프로에서 그 개그맨 박명수 씨가 A형 간염 걸려서 엄청 고생하시는 걸 봤거든요. 얼굴 막 누렇게 뜨고. 맞아요. 오. 이게 A형 간염의 증상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 재방송을 보셨나 봐요. 그 굉장히 옛날 옛날 방송이었는데 거예요. 최근 방송은 제가 아니었던 계속 것 같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 완쾌되셨군요. 네, 맞아요. 네. 지금은 그 괜찮으셔요. 당시에 저도 그렇게 봤었었는데. 아, 진짜요? 네, 그 잠복기가 보통 한 2주에서 7주 정도 되고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있는데 초창기에는 전신 증상인 발열이랑 이제 두통, 피로 같은 증상들이 생기고 곧이어서 이제 암갈색의 소변이 나오면서 황달이 뜹니다. 그리고 동반 증상으로 이제 식욕감퇴, 구역, 구토,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셨다면 아마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열도 나고 몸살 난다 그러셨고 막 네네. 울렁거렸고 못 먹겠다 그러고 배도 아프고 막 힘들다 그랬잖아요. 거의 거기에 증상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거기가 거의 의학 방송이었네요. 무한도전이 아니라. 풍요면사의 비밀이었나요? 자, 그리고 이 무증상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간염을 좀 알아차리지를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뭐 다른 합병증이 올 수도 있나요? 그러게. 바이러스는 이제 웬만하면 주치료가 대증치료입니다. 그래서 무증상으로 지나갔다면 그냥 잘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합병증이 생긴다면 애시당초 그건 증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고려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 간염 예방 접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맞으면 좀 안전한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오. 근데 간염 종류마다 다른데요. 예. 이제 독성 간염이나 알코올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바이러스성 간염의 경우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는 이제 A형이나 B형 간염 백신을 통해서 오. 좀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의 항체가 없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시는 거는 좋겠고요. 그리고 C형 간염은 바이러스 변이가 많기 때문에 예방 접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방 접종이 없으면 이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좀 음식을 익혀 먹고 그리고 손위생을 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이 있는 A형,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없으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B형 간염이 있는 산모라면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좀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염의 경우에는 어떤 쓸 이유가 불분명한 그런 약제나 그리고 식물을 다려 먹거나 그리고 과음을 하시는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과음을 얘기하면서 저를 보셨는지는 그래요. 제가 조금 알쏭달쏭하지만 네, 걱정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아이 컨택 타이밍이 좀 얇으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좀 놀랐어요. 자, 그래요. 이 간염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간염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병이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간 질환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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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화를 저렇게. 오늘 많이 갑자기 메소드 나셨네. 연기를 보여주시네요. 아니 근데 저렇게 영상 작업하시다가 화를 많이 내셔. 네, 피디님들이. 집에 가서 자고 싶어. 선배,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 나 어제도 밤새고, 오늘도 밤새고, 내일도 밤새야 돼. 힘내세요. 맞아, 우리 프로그램 아닌가요? 그러네. 그러네요. 피디님이신가 봐. 그런가 보다. 몇 시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나 이거 진짜 편집한다고 밥도 못 먹었네. 맞아, 밥 못 먹고 저렇게 과자로 끼니 때우고. 네. 아, 우리는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요. 아,
약간 제정신 아닌데 지금? 아, 나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밥도 못 먹고. 아, 편집도 안 되고. 예, 직접 편집하는 거는 한 컷이 없네요. 라면이나 먹어야겠다. 계속 뭐 드시고 계세요. 네. 와 너무 날카로웠다. 아, 선배. 건강검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연락 받으셨어요? 그거? 아, 나 그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바빠서 받을 시간도 없네. 그래도 받아야죠. 특히 요즘 선배 몰골이. 너가 봐도 그렇지. 야, 나 아무래도 저 죽을 병에 걸리는 것 같아.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된다잖아요. 아니야. 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 나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나 살도 쪘거든. 이배 넣은 거 봐 이거. 선배 방에 쌓인 저 군것질 봉지들을 좀 보세요. 배가 나오고도 남지. 아니 그거는 그 군것질이 아니라 이제 생존을 위한 이런 식량이라고. 일하면서 중간중간 산책이라도 좀 하세요. 아니 정말로 시간이 없어. 다 핑계죠. 아니 왜 이렇게 요즘에 말이 많아졌지? 어? 아,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좀 받고. 맞아 동료들이 저렇게 또 신경 써주면은 아니, 그거- 괜히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어. 아니 나 정말로 죽을 병. 저러다가 저렇게 둘이 정분 난다? 너가 봐도 이상하다며. 둘이 분위기 좋다. 나 이거 회사 약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검진을 받아봐야 알죠. 이제 때가 된 거야. 건강검진이 나왔다. 아유. 아, 진단 결과. 아, 건강검진 지금 했나 봐요. 피검사상에서 간 수치가 높습니다. 이는 지방간? 뭐야, 지방간? 내가 이제 간이 왜 이래? 네, 40대 직장인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네, 뭐 좀 우리 세계에서 네. 일을 하시는 맞아. 네, 우리 공감 많이 PD님이신 돼요. 것 같은데, 네. 아유 뭐 이래 이제 쫓겨가지고 제때 식사도 못 하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이제 받은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놀랬어 많이. 아, 저는 이 사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 그 저희 프로그램에 우리 메인 PD님께서 네. 간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네. 얼굴이 좀 시커멓고, 맞아요. 예, 많이 피곤해하고 어디 휴가를 간 것도 아니거든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의 생활 패턴만 봐도 뭔가 건강과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 보이는 그런 얘기인데 자기 얘기를 좀 쓴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어쨌든 우리 김 PD님은 그래도 이게 막 비만은 아니잖아요. 비만은 아닌데 조금 통통하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네. 술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전 몰라요. 아니 술을 많이 안 해요. 안 해요? 술은 네. 많이 안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네. 술 많이 하세요? 술 많이 안 해요. 술은 많이 안 하시죠? 왜냐하면 회식 자리도 막 피해 다니고 싶어하고 오히려 이런 성격이시고 근데 대신에 군것질 많이 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좀 나쁜 건 있는데 그래도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 예. 일단 그 비만이 아니고 음주를 안 하더라도 이런 콜레스테롤 대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좀 음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지방간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확히 지방간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과도한 칼로리가 들어오는데 그만큼 소모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원인이 음주와 비만인 거고요. 이외에도 이제 고지혈증이 걸리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 그때도 생기실 수 있고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던가 여성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거에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간이 그 앞에 지방이 우리가 아는 그 지방이에요. 그 지방 기름? 간에 지방 끼는 게 지방간인 거죠. 예. 맞아. 그래서 칼로리가 소비가 안 되면 걸리는 거군요.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뭐 우리 피디님 얘기했지만 사실 뭐 엄청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약간 이건 분노 조절 쪽 아닌가요? 맞아.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이 지방간의 증상이 어떤 근데 건지. 분노 조절 장애도 예. 질병이에요. 그렇죠. 네, 질병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방간의 증상일까요? 분노 조절 장애도?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피로감이나 근육통이나 상복부 불쾌감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무증상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어요? 오. 지방간이 고지혈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방간은 뭔가 이름이 무서워요. 저는 사실 고지혈은 있어요. 근데 아직 지방간은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구나.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조금 높고 고지혈까지는 아직 있는데 저는 지방간이 사실 제 걱정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 술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아직 지방간은 없어서 아직은 조금 안심을 하면서 예. 살고 있죠.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네. 근데 사실 이 지방간이라는 게 국민병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맞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가요? 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간한 지방간과 당뇨병 통계 2022년도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지방간 유병률이 약 39%로 나타났고 남성은 55%, 여성은 21%로 나타났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복부 지방이 많은 분들은 초음파 했을 때 거의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 있다 하더라도 그냥 되게 평균적인 걸 수 있겠네요. 그러네. 뭐 반 이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좀 작으냐 이런 차이인 거죠. 근데 나는 이게 지금 뭐 무증상이었다가 건강 검진 할 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뭐 이렇게 증상 같은 거?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간 기능에.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으면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간에 침착된 지방이 국소적으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방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과도 좀 연관이 됩니다. 다 연결돼 있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방간도 치료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뭐 좀 단순히 뭐 운동이나 이런 좀 체중 조절 등으로 완화가 좀 가능한가요? 네, 당뇨병이랑 고지혈증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의 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음주가 원인인 경우에는 금주를 해야 되겠고요. 음주를 안 한다면 대부분은 과체중과 비만을 동반하고 있어서 적절한 식사요법과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셔서 적극적인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개인적인 좀 네네. 질문인데 저도 검진을 받고 사실 이제 고지혈이 나와서 고지혈은 이제 약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받았는데 사실 간 수치도 좀 높았어요. 간 수치도 좀 높고 콜레스테롤 문제도 조금 있었는데 고혈압도 조금 나왔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약 처방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심각한 단계는 그러면은 아니구나.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상황이라는 건가요? 이게 그 수치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AST, ALT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간장약을 처방을 하고 있고, 감마지TP는 이제 음주를 했을 때 좀 많이 올라가지만 그것은 약을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약 처방이 그래서 안 했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좀 복잡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이라는 게 사람이 진짜 피곤하면 뭔가 나 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맞아, 하잖아요. 맞아, 뭐 맞아. 곰이 올라왔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지방간도 엄청 사람 피곤한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뭐 그냥 자양강장제 먹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방간을 방치하는 경우에 뭐 가벼우면은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심한 지방간의 경우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4명 중에 1명꼴로 간경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도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정상보다 6배 증가하게 되겠고요. 지방간이 심하다는 것 자체가 음주가 과도하거나 비만이 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간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 기타 등등의 질환, 성인병 질환에 잘 이완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간경화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간이 굳는 거잖아. 간이 굳는 거죠. 그걸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되게 급성이 많아서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아니 경화라는 내 친구가 네. 있거든요. 네? 이름은 예. 예쁜데 예. 간에 갖다 붙으니까 이게 무서워요. 간시는 아니시죠? 홍경화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뻐, 이름이 그래서. 이쁘잖아 경화가. 근데 간에 붙으니까 너무 무서워. 정말 성이 간시가 아니어서 정말 좀 다행이에요. 제가 아는 간씨는 간미연 언니. 그러니까. 그쵸. 저도 예. 그분밖에 안 그 언니, 떠올랐어요. 그쵸. 그 언니는 경화가 아니니까. 예. 자, 그래요. 이렇게 지방간을 또 방치하면은 간경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간경화라는 게 간이 일단 뭐 지금 슬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맞아. 간이 굳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또 술을 많이 마시면 발생하는 걸 수도 있나요? 예, 음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B형이나 C형 간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만성 염증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들이
이제 간세포의 섬유화를 만들고 이로 인해서 간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이제 간경화라고 하기 때문에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간 경화가 되면은 간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몸이? 이 간경화가 오면은 그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해. 먼저 문맥 고혈압이 생기는데 문맥 고혈압으로 인한 식도 정맥류 그리고 복수 그리고 비장비대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서워.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 응고 장애나 그리고 간성 혼수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주변 보면은 갑자기 그냥 간경화를 발견해서 응급실 가셨다가 막 서울에 큰 병원 가고 막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심되는 증상 같은 게 없나요? 미리 알 수 있게? 그래. 간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대한간학회에서 나온 간 건강 자가 진단표가 있습니다. 오.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권태감이 느껴진다. 두 번째, 갑자기 술이 약해지고 약해지고? 술이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세 번째, 우측 상복부가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있다. 네 자주요? 예, 네 번째,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 성기능 장애나 어이구. 여성형 유방이 생긴다. 다섯 번째는 배에 복수가 차고 붓거나 가스가 많이 차거나 방귀가 자주 나온다. 예, 여섯 번째는 몸에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경련? 일곱 번째, 피부가 자주 가렵다. 가려운데? 여덟 번째,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이 흰색? 진한 갈색을 띈다. 아홉 번째,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세로 줄무늬가 생긴다. 열 번째, 아, 나 없어. 손바닥, 발, 없어. 팔, 가슴 등에 붉은 반점 등이 생긴다. 반점? 이러한 10가지 중에 3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3개 이상이요? 무조건 그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간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옛날에 있었어요. 손톱에 세로선 생기면 어디 아픈 거라고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간염에 이제 뭐 하얗게 변하면서 세로 선이 네. 생기면 네. 간염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오. 물론 뭐 그게 있다고 다 병이 있는 것은 네네. 아닙니다. 네네. 근데 아까 이제 간지럽다는 얘기가 나온 네. 거 보니까 그리고 손톱이 갈라진다는 네네. 거는 뭔가 굉장히 몸이 건조해진다는 뜻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영양 부족으로 들었어. 담즙이 피부나 뭐 이런 쪽에 침착돼서 황달이 생기면 간지럽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건데요. 하나하나가 다 간에 약간의 영향을 이제 간이 안 좋았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몇 개 있다고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그냥 자가 진단표를 통해서 몇 개 이상이 되면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해보라는 거지 그럼 반드시 요거는 있다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피 검사로 하나요? 피 검사, 초음파 이렇게. 초음파도 봐요. 간 초음파 네, 배 간 초음파. 위에서요? 네네네. 저는 지금 4개가 나왔는데 진짜요? 4개 정도면 어떤 상황인 거죠? 4개는 가야지. 가봐야 돼. 가봐야 돼. 가봐야 돼요? 3개 이상이면 가라고 3개 했잖아요. 이상이면은 찾아서 근데 검사해 보셨는데 지방간 나왔다며요. 이미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시간이. 네. 그 병원 간 거니까 됐어요. 저는 팩트 체크가 된 거고. 제일 된 거예요. 예, 병원을 가셨으니까. 맞습니다.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여기에 목록에는 없는데 그 얼굴 색깔은 상관없어요? 왜 간 안 좋은 사람은 막 얼굴이 누렇게 떴다, 맞아. 뭐 시커매졌다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황달 있었을 때는 그렇게 이미 뭐 황달이니까 당연히 간이 나쁜 걸 거고요. 약간 이제 흑색으로 검게 변한다는 소리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다 까맣다고 다 병 있는 건 아니신데 일단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빠는 그냥 타서 그러신 거죠? 저는 지금은 좀 많이 타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거예요? 제가 한때 왜 지난주에 대상포진 네네. 얘기했을 그 시절에 그 힘들었던 시절에는 얼굴이 항상 까맸었어요. 너무 음주를 좀 많이 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사람들이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사가 잘 지냈어요가 아니라 혹시 어디 좀 몸 안 좋은 데 있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저의 인사였어요. 아니 보통 오랜만에 만나면 네. 그렇게 인사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좋은 얘기 해주는데 진짜 걱정이 됐나 보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느 순간 너무 좀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을 좀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사를 정리했어요. 그래 맞아. 엄청 진짜. 바빴었잖아. 네, 그렇게 음주를 하다가는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오래 못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회사를 정리했는데 사업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 후로는 좀 삶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 맞아. 예, 예.
근데 방송을 해야 돼 우리는. 맞아요. 네, 이쪽 물 먹던 사람들은 요 물만 먹어야 돼. 갑자기 뭐 계속 하면은 이거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속도 좀 풀리고. 거봐. 네, 맞아. 자, 그래. 아니 사실 한 번 굳어진 간은 또 이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간경화도 완치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피부에 화상을 입으면 네, 평생 흔적으로 남는 것처럼 간경화도 반복된 염증에 의해서 섬유화가 진행해서 굳어버린 거기 때문에 완치가 없습니다. 다만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경화가 생긴 경우 지속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면 일부 호전되기도 하고요. 정상되는 게 아니라 일부 호전이 되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간경화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치료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아, 무섭다. 자, 사실 이 간에 발생하는 또 질병 가운데 가장 두려운 건 간암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간암은 사망률이 또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자, 뭐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간암 사망 순위는 전체 암 중에 폐암에 이어서 2위를 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아니 저희도 저 시어머니가 간암으로 처음에 판정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다른 질병이셨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처음에는 간암인 줄 알고 내가 간을 떼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간암이라는 게 간 이식으로 조금 정말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크기가 작고 개수가 작다면은 고주파 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분 간절제를 통해서 완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네. 완치를 위한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네네. 암이라고 해도 진짜 치료가 잘 되고 예후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뭐 표적 치료도 나오고 네,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간암은 어떤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암은 위험한 게 재발이 맞아.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간암은 재발 위험이 좀 높나요? 어떤가요? 네, 간암은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화처럼 만성 간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암에 대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이 남아있는 간에서 간암이 다시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대략 5년 내에 50에서 70% 재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이게 정기적인 검진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간 한번 아프시고 나서는 날 음식을 아예 안 드시고 계속 검진, 피 검사 이런 거 하시거든요. 아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네. 아니 이제 검진을 해가지고 건강 관리를 꼭꼭 해셔야겠어요, 진짜 맞아. 다들. 그러니까 평소에도 자신하면 안 돼. 맞아. 건강은 정말 자신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좀 평소에 했던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먼저 보시죠. 이제 진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해야 돼.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아. 오케이, 오늘부터 다이어트다. 네, 뭐 운동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탈춤인가요? 집에서? 네. 박명수 씨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게요. 저게 아닌데 같은 발 같은 소리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뭘까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힘드네. 아이고. 영양제인가요? 네. 아니면 다이어트 보조제인가? 과일이랑 어.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네요. 삶은 게 아니라. 네, 과일을 뱉어지게 드시네요. 저 다이어트 보조제군요. 맞네. 저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맞아. 치킨 왕창 먹어놓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해결하려고. 아니 근데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다. 아, 일상생활에서 간을 해치는 습관이라고 해서 영상을 봤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건강한 거 드시는 것 같고 뭐 보조제 이런 것도 몸에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뭐 다이어트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간의 건강을 해치는 게 있나요? 다만 좀 이 영상 속 주인공분은 네. 다이어트 보조제에 좀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니 식사 앞뒤로 먹잖아. 네, 진짜 실제로 저런 분들이 계십니다. 있어. 네.
저도 저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혹시 다이어트 보조제가 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아, 예, 미칩니다. 그 많은 약재가 대부분의 약재가 간에 의해서 대사되고 배설이 되기 때문에 네. 저런 다이어트 보조제도 과하다면 간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구. 아, 그럼 간 수치 같은 게 높다면 다이어트 보조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면 좋아요? 조금 좀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좀 힘을 빌린 건데. 네, 단순 다이어트라면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면 현재 체중의 10%를 약 3에서 6개월간 천천히 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 왜냐하면 너무 빨리 빼게 되면 오히려 지방간이 순간 더 심해지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많이 또 왕창 뺄수록 요요도 함께 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챙겨 드시고 다만 식사 분량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골고루 균형 잡히게 식사를 하셔야 되고 야식을 꼭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삶은 음식을 좀 드시는 게 좋고 열량이 높은 당분이 들어가서 달달한 음식이라든가 튀긴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씩 하시고 운동하실 땐 땀이 어느 정도 날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그쵸. 선생님들이 맨날 교과서처럼 네. 하시는 얘기인데 왜 우린 그걸 못 지키는 건지 참.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네. 아니, 왜냐면 요즘 간헐적으로 식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삼시세끼 안 먹고 네. 뭐 하루에 뭐 아침 먹고 한 20시간 공복 유지하고 뭐 이런 게 막 좋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간헐적 단식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간에 좋다는 얘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 네. 간이 들어가서 나는 혹시나 했어요. 아, 간헐적이니까. 간이 들어가서. 간이 헐적되게. 간이 헐만큼 안 좋다 아, 이런 거 그거예요? 아니야? 아, 어떻게 된 거야? 네, 미안해요. 아하. 네, 미안해요. 정말 그 말이 나올 거라고 네네. 상상조차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대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 보조제 저렇게 좀 남용하시는 분들, 네, 간에 안 좋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또 이 건강을 또 생각하고 실천했던 나의 행동들, 이 과연 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을지 한번 또 다른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시죠. 아, 잘 잤다. 뭐야? 건강제 챙겨 먹어라? 아니, 근데 잠은 잘 주무신 것 같은데, 오늘은? 오, 건강지로. 역시 엄마밖에 없어. 어이구. 아, 뭐 또 건강제부 이렇게 사다 놨어. 매실, 배, 사과 종류도 많네요. 때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항상 보내시는 예. 아, 뭐 또 이렇게 건강제부를 이렇게 사다 놨어. 예? 너 맨날 그렇게 술만 먹고 다니고 밥도 안 챙겨 먹고 너 그러다가 건강 한순간에 망치는 거야. 다른 거 안 챙길 거면 건강집에도 열심히 챙겨 먹어. 알았어. 아, 먹을게 내가 이거. 아무튼 알겠어요. 예. 고마워. 사랑해. 예, 나도 사랑해. 예. 아, 사실 저도 좀 많이 저건 챙겨 먹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 아, 뭘 또 그러니까 이런 식사를 걸 못하니까 저거라도. 특히 저는 과일 또 싫어하시는 먹어야지. 분들이 저런 거 먹던데요? 위가 또 좀 안 좋다 보니까 양배추즙을 좀 오, 맞아, 맞아. 네, 나도, 많이 나도. 먹는 편이에요. 엄청 챙겨 먹었어. 아니, 왜 즙도 저렇게 술 드시듯이 저렇게. 되게 맛있을 텐데요. 습관성이에요. 예. 아유, 벌써부터 이렇게 건강해지는 기분인데 이거. 이렇게. 아, 또 섞어 드세요? 아, 꼴랑꼴랑. 폭탄주인가요? 그러네요. 어머나. 칵테일이네. 원샷인가요? 저걸 왜 쓰게 먹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 삼시세끼를 드시나 봐. 아, 뭐 즙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즙이 네. 있긴 한데, 네. 자, 냉장고에 뭐 즙, 예. 뭐 참 많으신 분들은 또 뭐 어디 냉장고 안에서 네. 썩어가는 즙들 또 많이 맞아요. 킵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날짜 지난 거 다 잘라 버리는 게 일이야. 맞아. 맞아요. 분리수거해야 되잖아. 맞아요. 또 이제 붓기 뺀다고 또 호박즙, 맞아요. 또 뭐 장어즙, 네. 저도 또 하지만 이제 양배추즙, 네. 요즘 뭐 민들레즙도 있고요. 뭐 안 드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아무래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가 또 막 과일을 막 이렇게 씹어야 되니까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일즙 같은 게 집에 진짜 많아요. 네네. 내 아이를 위해서면 뭐 100%뭐 이런 거 엄청 사다 놓잖아요. 맞아요. 배도라지즙 이런 그럼. 거. 아, 좋아. 기관지 배도라. 주라고. 맞아. 당근즙. 당근즙. ABC 주스. 자, 말이라고 해. 아니 정말 집에 다 집이 이렇게 많은데 선생님 이게 건강즙은 챙기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는 괜찮아. 저기 너무 많이 먹었고. 맞아. 적당량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간은 보통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장기입니다. 일 없이 가만히 놔두면은 네. 이런 건강한 간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건강즙 같은 경우도 뭐 장어즙, 뭐 잉어즙, 뭐 붕어즙 그런 것도 많은데 네. 그런 것도 간의 일을 좀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다면 좋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과일즙은 괜찮아요? 그 정도 한두 포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적당량. 적당량이 중요하네. 아, 결국엔 이제 사실 뭐 어쨌든 알코올도 간이 적당히만 마시면 분해가 가능한데 그래요. 너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게 좀 힘든 거잖아요. 본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본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잘 쓰면 약이고 또 못 쓰면 독이다. 있죠 있죠.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저것도 몸에 좋다고? 요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저것도 한번 사볼까? 아유, 영양제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 엄마 보는 것 같다. 저도 뭐 기본은 저 정도 있었죠. 맞아요. 비타민이라는 게 또 아기 낳고 나서 비타민 D랑 마그네슘, 칼슘 막 이런 걸 먹어줘야 된대. 네. 저도 많이 먹습니다. 맞아. 안 그럼 뼈 닦는다고. 네. 저 계속 먹다 보면 배부르거든요. 맞아. 네, 물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이렇게 챙겨 먹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건강한 거지. 아니 저는 정말 우리네 어머님들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 네. 사실 어머님들한테 영양제 선물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아까 저 어머님처럼 TV 홈쇼핑 보다가 뭐 좋다 그러면 바로 사게 되고. 근데 이게 영양제를 두 분은 어떤 걸 드세요? 저는 일단 비타민 D 먹고, 네. 비타민 D 먹고 그다음에 면역력 좋아지라고 프로폴리스 먹어요. 오. 네. 그리고 또 먹는 게 그 제가 그 골다공증 전 네. 증상이라 그래가지고 아이 낳고 나서 뼈 검사를 했더니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칼슘제 먹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먹고. 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 유산균 먹고. 유산균. 네, 유산균 꼭 이 먹어야죠. 정도면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리즈너블이에요. 네. 어떤 거 드세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냥 간장약에 간. 간장약 정도의 그냥 멀티비타민? 아. 요 정도로 지금 조금 줄였어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막 그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별로 나아진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모르겠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타민 정도만 챙겨 먹고 근데 간은 얘가 좀 항상 제가 좀 스페셜 보호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소중해. 네, 꼭 하나씩은 꼭 챙겨 먹는 그렇죠, 편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약을 싫어해서 안 먹어요. 아. 비타민도 가루로 된 그 레몬 맛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냥 그런 것만 먹고. 포로 된 거? 네, 알약을 오. 싫어해가지고 안 먹거든요. 우와, 근데 저는 네. 이거를 좀 꾸준히 챙겨 먹고 제가 얼마 전에 피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피 검사 결과가 너무 좋다고. 제가 효과가 있었네. 조금 있나 봐. 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제가 몸에 좀 염증도 있고 이런데 네. 염증 수치도 너무 좋아졌다고 진짜요? 그러고 약간 그게 잡히는 게 있나 봐요. 아니 근데 우리 뭐 의사 밸런스가 선생님들은 무슨 영양제 먹는지 갑자기 궁금하잖아요. 그러게. 뭐 드세요? 뭐 잡숴요? 안 먹는데. 아예 안 먹어요? 아무것도? 네네. 선생님. 저도 안 먹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이거 영양제가 영양제 그럼 누가 파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다 사 먹는 뭐야? 거야? 왜 안 드세요? 굳이 그것을 현대 사회는 넘쳐서 문제인 거지 모자라서 문제가 될 때가 별로 없거든요. 골고루 식사 잘 하시면 네, 부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왜 저희 신랑도 지방간이 조금 있다고 그래가지고 밀크시슬 이런 걸 좀 네네. 챙겨 먹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간을 위해서 밀크시슬 네. 그리고 이제 피부 위해서 뭐 콜라겐, 네. 콜라겐 그리고 피곤하니까 또 비타민 하나 네, 먹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약만 먹으면 되게 포만감이 있어요. 끼니 하나 걸러도 돼. 예. 그렇게 해서 월 나가시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하실까요? 몇십 대죠. 꽤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게 간에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너무 지나치면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걸 또 해독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친 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슬기 씨가 드시는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량을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용량이라면 그냥 비타민 같은 경우는 멀티비타민 하나로 다 이렇게 통일하시고 아니면 이제 그 뭐 제약회사마다 한 알로 웬만하면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제형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드시는 거 정도는 나쁘지 그래요? 않을 것 아니 같습니다. 비타민 B군하고 D군하고 따로 챙기고 싶은데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은? 어, 그 멀티에 보면요 B군하고 네. D군하고 다 있어요? 들어있더라고요. C군도 들어있고, C도 네, 있어요? C도 다 들어있어요. 걔네가 거기 다 있었구나. 네. 알았어요. 그럼 영양제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딱 먹는 게 적정 수준인지 그 용량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안 드셔도 무방하겠고 정 드셔야 된다면은 이제 한두 알 정도만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안 드신다니까. 그러게. 신뢰가 확 가네요. 사실 제일 바쁜 직업 중에 하나시잖아요. 맞아. 힘드시고 근데도 따로 안 챙겨 드신다는 건 매일 그럼 혹시 뭐 다른 뭐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혹시 뭐 몰래 숨겨 보양식. 드시는 거 있으신 거 가만 있어봐. 아닌가요? 보양식. 네. 양방 선생님인데 한약 드시는 거 아니야? 한방 혹시? 아 저희 형은 한의사인데요. 저는 한약 따로 안 챙겨 먹습니다. 아, 진짜요? 또 형 한의사인 거 어필하는 거 봐. 가깝게 네네. 접할 수 있는데도 네. 굳이 안 챙겨 먹습니다. 진짜? 그럼 따로 이제 근데도 건강하신 거잖아요.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군요? 젊은 나이에는 사실 딱히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시면 네. 필요한 게 약간씩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그 갱년기 이후에 네. 이제 칼슘이라든가 비타민 D 그것도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많은 걸로 돼 있어서 적정량만 조금씩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적절한 게 최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렇게 건강 관리에 대해서 우리 영양제만 해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간 건강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자, 함께 해주시죠. 김다원의 팩트체크! 감사해요. 한 번밖에 못 네, 해봐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도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선생님들께서 또 답변해 주실 텐데요. 정말로 필요한 거는 간 때문일까? 다른 장기들도 많은데 피로는 간 때문일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간 진짜? 때문이야. 그 그건 광고가 아닌가? 잘못된 건가?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네네. 증상이 발생할 정도로라면은 이제 간염이 굉장히 심하거나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이제 간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간 때문만은 아니지. 네, 아닙니다. 그냥 피곤한 거네요. 맞아. 네. 잠을 주무세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이거 정말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한 번 강하게 하는 폭음보다 아? 자주 마시는 반주가 간에 더 안 좋을까요? 우리 아이 어떻게 그건 생각하세요?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자주 마시는 반주는 약주예요. 아, 그래요? 약주예요. 어허. 돌아가신 우리 송혜 선생님 그래도 장수하셨잖아요. 송혜 선생님은 약주로 그렇게 맞아, 반주하시는 맞아.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근데 또 신동아 선배님은 매일 폭음을 하세요. 아, 진짜요? 네. 뭐지? 약간 이거는 아니, 국민 MC들이 다들 좀 특이 체질이 네. 좀 따로 있으신 맞아. 거 같아요. 간이 건강하신 거야. 하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체질인가? 근데 나는 폭음은 안 좋을 것 같아. 저는 반주가 반주도 안 낫다. 그냥 술은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반주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그래요? 들어요. 왜냐면 이게 매일매일 뭔가 해독을 네네.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간에게. 근데 간도 노느니 조금씩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그렇지 매일매일 쉬느니 노느니 뭐해 간도 좀 일을 해줘야지. 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렵네요. 궁금하다, 이거. 아니, 네. 오빠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반주? 폭음? 저는 폭음 스타일. 전 반주는 잘 안 하는 슬기 편입니다. 씨는? 전 술을 안 먹어요. 아, 예. 진짜요? 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면은 폭음을 매일 하시는 건 아니잖아. 폭음을 매일은 안 하죠. 그치? 네, 3일에 한 번 정도. 그 네. 정도야 뭐. 아하. 예.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확한 답변 오, 들어볼게요. 궁금하다, 이거. 궁금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반주가 더 안 좋다? 네, 반주가 더 안 씁니다. 그럼 폭음은 오히려 괜찮은 거네요?
폭음이 괜찮은 게 아니고 폭음도 나쁩니다. 예. 그리고 폭음도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일 드시는 술이 더 건강에 해롭습니다. 적게 먹어도? 네, 이유 예전에는 이제 뭐 매일매일 뭐 한 잔이 괜찮다 그러면은 뭐 건강의 비결이다 이랬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고 안 먹는 게 오히려 훨씬 좋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안주 잘 챙겨 먹어도요? 안주랑 관계없이 이제 들어오는 알코올 양에 상관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아니 안주로라도 위안을 삼아 볼까 했는데 잘 안 돼. 안주빨 살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나도 안주 좋아해. 이유가 뭐냐면은 술을 먹게 되면은 간 손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술을 분해하기 위해서 효소들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오면은 이제 그 해독을 다 시키고 간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회복 시간이 적어도 48시간은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고 맨날 드시게 되면 네. 이제 간경화라든가 뭐 그런 간 손상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어쨌든 술은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지방 흡입을 하면 지방간도 줄어들까요? 어쨌든 지방을 빼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그래. 간 쪽에 있는 지방만 이렇게 지방 흡입하면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난 이건 네네.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예, 이거는 네. 뭐 지방에 붙어 있는 간과 내장 지방과 네. 이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가?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기 위한 네. 지방은 지방 간 쪽의 지방하고는 결이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서로 다른 지방이다. 다른 지방이고 여기는 원주고. 아. 네, 여기 원주 지방이고 네. 이제 저기는 네네. 저쪽이고. 아하. 예. 아, 우리 선생님들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X. 아, 지방 흡입 상관없네. 혜미 씨 말이 맞네요. 거봐 지방 네, 가는 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지방간은 내장 지방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지방 흡입은 보통 피하 지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피하 지방 흡입을 해도 이 내장 지방은 그대로라서 지방간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그럼 내장 간 주변을 네. 하면요. 그 복막을 열게 되는데 개복 수술을 지방 빼려고 너무하지. 그치. 아니,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어요? 운동. 운동을 하죠. 운동? 네, 운동. 아, 그렇군요. 그럼 운동을 하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궁금한 건데 운동을 하면 이 간이 뭐 같이 예를 들어 힘들어. 뭐 저희야 여기를 만약 운동을 하면 얘가 근육이 생기면서 이제 지방을 네. 빼는 거잖아요. 근데 간은 어디를 어떻게 운동을 해야 얘가 지방이 빠지는 건가요? 간 운동 이런 거? 네. 너무 초딩 같아. 아니 진짜. 질문이 너무 귀여워. 아니 얘를 뭐 계속 짜가지고 운동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초딩 같아. 귀여워. 정확하게는 팔뚝살을 빼려고 팔 운동을 하면 네. 네, 팔뚝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전반적으로 지방이 다 빠지고 근육에 생기는 거지. 생기는 거지 그 한쪽만 빠질 수 있는 운동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게 되면 간이라든가 복부 지방이라든가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이 타면서 이제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거 운동한다고 간이 윗몸 일으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 스스로 네네. 나 자는 시간에 지 혼자 알아서. 운동을 이렇게 좀 하고. 참 저렇게 생각이 네네. 귀엽고 예쁘니까 그러니까. 동안인 거예요. 철없어야 돼 사람은. 영원한 그죠? 네. 아, 참. 피터팬이에요. 네네. 네. 어쨌든 이렇게 간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봤는데 좀 풀리셨나요? 네, 아, 너무 진짜 재밌었어. 아, 좋습니다. 김다운의 팩트체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웠다, 즐거웠어. 네. 야, 이 정말 고생하셨고요. 네네. 아, 저 같은 애주가에게 사실 간질환은 좀 피하기 어려운 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간 건강을 좀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이 간 건강을 지키는 법, 나아가 더 건강해지는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질환의 치료는 결국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간을 위해서 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이 가지고 있는 짐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짠해. 이거 되게 간 짐이 많았나 봐. 그런가 보네. 왜냐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 바빠 얘 혼자. 미몸 일으키기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네. 술을 줄이는 게 최고죠. 근데 보면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지방간이 있어, 있어요. 그럼. 있어요. 근데 다 다이어트를 모르는 또.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확실히 밸런스 있게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고. 근데 운동을 하면 피곤해지면 간도 피곤하지 않을까요? 맞아, 나도 그게 궁금해요. 오. 간은 오히려 더 활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거짓말.
아까 그랬잖아요. 간은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니라고. 아까 팩트 체크. 나 운동 너무 하기 싫어. 운동 안 하세요? 나 안 해요. 해야 돼요. 이제 해야죠.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이제 아이 키우는 것도 맞아요. 그게 엄청난 운동이야, 운동이에요. 근데. 해야죠. 그게 운동이에요. 저 진짜 집안에서만 만보 넘게 걸어요. 맞아. 네. 힘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슬기 씨의 만보 네. 항상 지속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침묵의 장기 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좀 뭔가 네. 되게 새로운 부분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은데 오늘 맞아요. 함께하신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고 장기고 간에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소통이 없으면 사람이 불화가 생기고 싸우고 아프고 굼잖아요. 네. 우리 장기도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통해 소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영양제를 너무 과다 섭취하지 말자.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물론 술이 간에 해로운 건 알겠지만 네. 그 외적으로도 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에 좀 더 우리 간을 좀 이렇게 특별 조치해줘야겠다. 네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의 오해가 하나 풀린 게 네. 반주는 몸에 좋다. 이런 이제 아니었어. 얘기들이 있었는데 반주는 몸에 간을 또 건강을 굉장히 해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또 두 분 선생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선생님. 술 먹는다고 이제 잔소리할까봐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잔소리 할까 봐요? 그래. 네, 맞아요. 많이 먹는다고. 그 잔소리 많이 안 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편하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뭐 저도 잘 지키고 있지는 못하지만 간 건강의 가장 큰 범위는 음주와 과로입니다. 네, 가급적 술을 줄이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적절한 운동 항상 저희가 좀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잘 만들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꿈꾸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